페이지 525 기출문제요. 페이지 525.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은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요 29번. 29번이요. 2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보시면은, 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요 매도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 줄 것이고요. 전부 수용을 뭐라냐?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수용됐다. 옳은 것은 그렇게 됐죠. 그럼 수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요, 을은 소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 이러면요 불법행위 줄고요. 불법행위라는 것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요. 그런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은 뭐가 없다? 고의나 과실이 뭐죠? 적법행위예요. 적법. 수용은 적법이기 때문에요. 을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이나 소름이상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페이지 525페이지 29번이요. 2번. 을은 갑에게 계약체 상환증. 여러분 계약체 상환증을 써요. 거기다가요. 원시적 전부불능이요. 원시적 전부불능. 그런데 이것은 뭐죠? 계약체 상환증은 원시적 후발증이다. 원시적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는 뭐예요? 계약을 체결한 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후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있을 수 없죠. 3번은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뭐가 없다?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서 보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을은 잘못이 없죠. 수용은 쌍방이 잘못 없으니까 그래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것이 정답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퀄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 X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4번요. 을은 갑에게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갑은 을은 갑에게요.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요. 채무 불행은요. 잘못이 있어야 되잖아요. 채무 불행 줄고 봐요. 거기다 써 후발적 플러스요. 후발적 플러스. 후발적 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채무자 플러스 귀책사예요.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5번은요.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을은요. 이행불능을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요. 이행불능이 뭐죠? 채무불행이죠? 지금 채무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틀리죠. 알겠죠? 자, 정답 3번이고요. 30번 보세요. 동시행한벽권의 설명은 옳은 것은 이거 했나요? 안 했어요? 1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줄고요.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이건 지금 몇 번이나 시험이 나오죠. 이것은 질적 변경이죠. 그래서 동시행한벽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1번 틀렸죠? 2번. 임대차 종료 후죠. 그러니까 보존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죠. 그러면 우리가요 항변권하고 유치권이죠. 동시행 항변권 줄고요. 동시행 항변권은 뭐냐면 그것은 적법행위예요. 적법. 항변권이나 유치권에 기한 것을 적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목적물을 점유하죠. 점유한 경우는 적법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어요. 옆줄 긋고 뭐라 쓰냐? 사용 이익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사용 이익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은 해야 되는데 사용 이익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불법 점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은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른다. 그건 아니에요. 항변권 줄고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돼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것은 먼저 형성권 행사할 때 그렇죠. 4번은요.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항변권이 받아들여진 경우 줄고요.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우리가 항변권을 행사를 했다면죠. 항변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무슨 판결한다? 상환급부 판결. 상환급부 판결을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여기 전부 패소 판결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고 무슨 판결한다? 상환급부 판결. 전부 패소 판결 줄고요. 그것은 항변하지 않았을 경우
항변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부 패소 판결을 해요. 알겠죠? 자, 5번은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되려 하죠. 선이행 의무자 줄고요. 그것을 중도금이라고 얘기하죠. 중도금.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 이렇게 됐죠. 변제기가 도래 그래서 잔대금이죠. 그러면 중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되죠. 그러면 잔금 날짜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 이렇게. 5번이 정답이죠. 자, 31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몇 실? 이전되기 전에 몇 실? 그러니까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전되기 전에 몇 실 했죠? 후발적 불능이죠. 1번. 만약에 이게 지금 몇 실 된 것이 태풍 줄고요. 태풍. 2번도 태풍 줄고요. 1번, 2번 묻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갑의 과실 줄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을의 과실 줄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놔두고. 자, 그 다음 5번 봐. 5번 두 번째 줄이요. 을이 이를 거절하는 중 태풍으로 몇 실 거기 줄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뭐죠? 태풍이란 말은 쌍방 귀책 사유 X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쌍방 귀책 사유 X예요. 그래서 태풍으로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을이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없다 동그라미하고 이것을 대가의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대가의 위험 이렇게요. 2번요.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이 되죠. 그럼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이 되죠. 그럼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대금을 청구 못하니까 받은 것이 있으면 다 돌려줘야 되죠. 알겠죠? 돌려야 된다. 2번 틀렸죠? 3번은요. 갑의 과실이죠. 갑을 뭐라 한다? 채무자죠. 채무자의 잘못이죠. 채무자의 귀책사유죠. 그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을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4번은요. 을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가 됐죠. 을의 과실이요. 을의 잘못으로 주택이 전소가 됐죠.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요. 대금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왜요?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했죠. 이것을 말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5번은요. 갑이 이행기에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했으나 을이 이를 거절했다. 을이 이를 거절. 그러면 수령 거절이죠. 수령 지체죠. 수령 지체 중에 태풍으로 멸실됐죠. 그러면 일단 누가 잘못했다? 을이 잘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32번은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요. 강제 수용이란 말은 뭐죠? 그러면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보상을 받았죠. 그럼 보상을 받았으면 그럼 어떡하냐? 을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토지를 을은 잔금 만약에 1억 원에 계약을 했다 이봐. 그런데 갑이요 수용 보상금 1억 1천만 원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은 뭐라 하냐? 을은 갑한테 내가 잔금 1억 줄 테니까 너 1억 1천만 원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상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일단 잘못이 을이 잘못이 없이 물건이 멸실됐죠? 아니 뭐죠? 수용이 됐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없다? 대금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고 을도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데 을이 만약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갑에게 수용 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자, 1번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는 뭐가 안 된다? 소멸하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2번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한다.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죠. 그럼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과 3번은 똑같은 말이죠. 4번은요.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을이 지금 잘못했어 안 했어? 수용은 잘못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5번요. 만일 을이요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죠. 그럼 을은
그 배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을은 갑에게요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해야지 2배를 달라고 청구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2배를 주고 달라고 할 때는 원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만약에 이런 경우죠. 우리가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매도인은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지만 지금요 매도인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소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자기가 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든지 해야죠. 알겠죠? 2배를 청구하면 안 되죠. 조금 어려운 문제 이때 나왔을 때는요 대상 청구랑 같이 엮여가지고. 자, 그럼 33번은요 갑과 을이요 을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됐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 책임 없는 사유. 갑하고 을하고 잘못이 없죠. 태풍이요 태풍. 그러면요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잠깐만요. 을소유 주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을소유 주택이니까 을이 지금 매도인이고 갑이 지금 매수인이죠. 그런데 지금 태풍이죠. 태풍에 의해서 됐으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써요 거기다. 채무자. 갑이 채무자. 을이 지금 채무자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 말이죠. 2번은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됐죠. 을이요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책임 없는 사유라면 쌍방의 잘못 없이 이 말이잖아요. 3번은요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죠. 갑의 과실이요. 갑의 잘못으로 주택이 소실되죠.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잘못해서 갑이 누구죠? 갑은 여기 채권자예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니까 을은 갑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요. 4번은요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죠. 을의 과실이요.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의 과실이니까 을이 잘못했죠. 매도인이 잘못했죠. 그래서 이건 채무자죠. 그래서 을의 잘못이니까 채무자죠.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갑의 수령지체죠. 갑이 누구죠? 채권자죠. 갑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 태풍이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대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위험 부담이고요. 위험 부담은 뭐 이런 형태만 나오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34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병은 누구한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다? 낙약자, 을에게 낙약자. 3번요. 2번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에 대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죠. 수익의 의사표시 줄고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란다?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에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옆에 줄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 줄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요약자 플러스 낙약자 간의 합의. 요약자 플러스 낙약자 간의 합의로 하는 거예요. 합의. 자, 3번은요.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줄고요.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이에요. 보상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을한테 팔고 을이 이것을 병한테요 대금을 주기로 했죠. 갑은 을한테 등기를 주면은 을은 병한테 대금을 지급을 하겠는데 만약에 요약자가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을도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 갑하고 을하고 요약자와 낙약자를 보상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말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죠. 항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수익의 의사표시란 제3자죠.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줄고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계약을 해제 줄고 해제는 누가 썼어요? 그건 요약자라고 써요. 요약자. 요약자가 해제를 해요. 그러면 그다 또 써요. 왜냐면 채무불이행에다 써. 제3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3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자, 5번은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그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소멸시키지 못한다. 알죠? 소멸시키지 못한다. 써요.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만 가능. 이렇게요.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만 가능. 이렇게. 그 다음에 35번부터 이제 사례 문제예요. 사례 문제 보면 뭐라 되어 있죠? 거기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절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 수령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뭐가 없다? 확답이 없다. 그럼요. 대금 수령을 만 것으로 본다? 거절.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번은요. 을이 낙약자죠.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죠. 병에게 대금을 지급 줄 거 봐. 그러고 나서 계약이 무효 취소되죠. 무효 취소, 무효 동그라미, 무효 취소 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동그라미, 맨 끝에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없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해. 갑에게. 아무리 병한테 대금을 지급했어도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에게 청구하지 못하고 누가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이렇게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3번은요.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체결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체결됐다. 그럼 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계약이 을의 기망, 을의 잘못으로 체결됐죠. 그러면 뭐 한다? 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누가 취소한다? 갑이 계약을 취소해요. 4번요. 수익자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는 수익의 의사표시죠. 수익의 의사표시인데 갑과 을이 합의해자죠. 합의해자는 갑과 을이 합의해자 맨 끝에 병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5번은요.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이렇게 됐죠. 병이 을에게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됐죠. 을이 지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병은 을에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못한다? 계약 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해제는 못한다 이 말이죠. 자, 36번은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 계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 병이 누구죠? 채권자 병이 수익자죠. 1번 병이 매매 대금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수익의 의사 표시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수익,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할 수 있다. 최고했는데 옆줄을 긋어 확답이 없으면 뭐란다? 수익을 뭔 걸로 본다? 거절.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번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라면 그에게 직접 매매 대금의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나요? 지금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죠? 그러면 을에게요 직접 청구할 수 있죠. 직접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3번은요 병이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죠?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렇게요. 병은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4번요.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어. 그러고 나서 병에게 매매 대금 지급 그러고 나서 무효 취소 해제가 돼.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알죠? 없다. 5번요.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줄과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이렇게 갑이 소유권을 지급하지 않으면 을은 맨 끝에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꼴 동시이행 항변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은요,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아야 병한테 뭘 한다? 대금을 지급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37번 한번 보세요. 37번 봤어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전량 계약을 했죠. 1번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줄고, 갑의 병에 대한 항변을 뭐냐냐? 대가관계라고 그래. 우리가 갑하고 을을 뭐란다? 보상관계. 이러면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틀렸죠. 1번은요. 2번은요. 병이 소유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죠. 채무불이행이죠.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플러스 병은 손해배상 청구.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3번은요. 병이 소유익의 의사표시를 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취득을 하죠.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 있죠. 4번은요. 을이 상당 기간 제하여 병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채고했죠. 그런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 거절 이렇게. 5번요.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죠. 을이 병에게 대금 또 나오죠. 병에게 지급했는데 계약 해지되죠. 그럼 을은 병에게요. 대금을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을은 병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잘 알아야 되겠죠? 자, 38번 한번 보세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에게,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병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병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1번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을의 채무불이행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플러스 옆줄 긋고 손해배상만 청구,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2번은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돼. 취소. 병은 병의 굿부청권을 뭐한다? 소멸하죠. 취소가 되면 병은요. 병 동그라미 선악 불문하고 보호의 X. 병은 선이고 악이고를 떠나가지고 보호되지 않아요. 3번은요.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다. 갑이 을에게 이행을 하지 않는다. 갑이 을에게 줄 것이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 줄 것이고. 그럼 이행을 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이죠. 을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있다. 동시이행관계. 동시이행관계.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등기하고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말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특별한 소지가 없는 한 갑과 을 간의 합의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 소멸시킬 수 있다?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이 됐다. 그 병이 대금을 수령해서 매매계약이 무효. 말했죠?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인 경우 을은 병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지금 이거 몇 번이나 나오죠?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니까 이 수익자한테는 원상회복이라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자, 39번요.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죠? 이건요 항상 뭐냐? 1번이죠. 정답은요. 이행지체. 지체가 된 때 점 찍고 또 써. 옆에다 뭐라 쓰냐면 이행 거절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그러면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최고 없이죠. 그런데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철회가 되면 다시 뭘 한다?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언제 해지한다?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말이죠. 2번은요. 별장이 소실. 그 다음에 약정 해제권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뭐냐면 첫 번째 줄 끝에요. 소유권 이전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매의 목적부동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돼서 소유권을 잃게 되죠. 재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40번은요, 문제가 좀 왔다 갔다 지직박 쳐가죠. 제3자 계약이 두 문제 더 있죠. 한번 봐봐요.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 줄 것이고 X, 써 거기다가 태아라든가 태아, 설립 중에 법인도 가능. 태아나 설립 중에 법인도 가능해. 1번 틀렸죠? 2번은요, 요약자가 갑이죠. 갑의 불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나각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제3자 계약 당사자 X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낙약자는요, 갑과의 계약에 기한, 갑과의 계약 줄거봐.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줄거봐. 이것을 보상관계라고 그래.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4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합의로 변경 X 없다. 합의 변경 없다. 뭘 해야 돼?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낙약자가요, 5번은요, 낙약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중에서 수익 여부 향수를 최고했죠? 그런데 수익자가 아무런 확답이 없다. 그러면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 5번도 틀렸죠? 자, 41번 한번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제3자 계약 틀린 것은 1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권, 원상회복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해제권하고 원상회복은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어? 계약 당사자한테만 있다. 2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직접. 3번, 낙약자는 을이죠. 요약자와의 계약 거기 주고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이것을 뭐란다?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4번은요, 바로 옆에 병존적 채무인수죠. 제3자에 대한 계약이죠. 써 거기다가 병존적 채무인수다가 이행인수 X, 이행인수 X, 면책적 채무인수 X,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는 안 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이죠.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이다. 알겠죠? 이것은 뭐냐면 낙약자가요, 수익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면제해 주는 것, 그것도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 말, 유효이다.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 말이죠. 이제 42번부터 해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계약 해제는 우리가 이제 먼저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하죠? 먼저 채무 불이행이 있고 상당한 기간 정해서 채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권이 발생하고 해제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한다? 제3자 보호의 문제와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의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